시간 또 이렇게 임해주시는 많은 장님들이 좀 휴가 처리돼가지고 예. 또 정혜영 씨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좀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중간에 먼 거리에서 오셨는데 이 절친만은 여기에 있는 분들은 다 일단 되게 그런 보이지 않지만 일단 교육과가 됩니까? 일단 전 좀 하셔야죠. 저는 다 조직에 리더들이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요 대상만 보시지 마시고 100명이 참석, 한 사람이 100명 참석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귀한 자리에 총장님 모시고 그냥 많은 장로님들하고 귀한 또 대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우리 많은 장로님, 회장님이 잠깐 인사하시고 그다음 우리 많은 장로회가 어떤 건지 간단히 제가 소개를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초대 회장님께서 우리가 기독교 모임이니까 시작부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작하니까 잠깐 기대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총장님 인사하시고 또 지금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반갑습니다. 정말 이 사회가 혼탁하고 저희가 어디 있는지 공간하지 못하는 어떤 혼탁한 세상에서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기독교적인 어떤 관념으로 보면 정말 이 세상에서 저희들이 기독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어떤 어려운 어떤 이 생각에 대두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섭리 가운데서 반드시 이 자유 대한민국이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다시 재정립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유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이 경남도 교육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이 교육이 무너지면은 우리가 이 미래의 세대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데 엄청난 혼란과 어려움을 겪기 있기 때문에 이 교육을 잘 이뤄나가는데 훌륭한 믿음의 리더들이 정확한 어떤 자신의 어떤 철학을 가지고 교육을 이뤄나갈 때 이 자유대한민국은 다시 한 번 더 재정립되어서 아름다운 국가로 이뤄나갈 줄 믿습니다. 그런 어떤 판이라는 오늘 우리 건순기 총장님 모시고 우리 교육에 대한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전반적인 철학과 소신을 듣고 또 저희들이 건 총장님의 가지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하는 점 또한 저희들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서로 이야기함으로써 좋은 시간을 이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그 마하나임 장로님은 마하나임 그야말로 하나님의 군대라는 그런 용어죠. 하나님의 군대 경남에서 하나님 군대 마하나임 장로인데 조교파적으로 기독교의 장로님들이 결성해서 전체 지금 현재 저적은 16명인데 다 수아시아 7교회 중에서 참 서문화교 교회같이 빌라델피아 교회같이 숫자는 적지만 영향력이 있고 그만큼 활동이 또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많이 다양하게 하고 계신 그런 유능하신 장로님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각 교단의 교파가 다릅니다. 여기는 뭐 감리도 있고 또 예성 또 공학합동 이런 게 성결 구분 없습니다. 정통 기독교 교회에 애국 정신이 투철하신 그런 나라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장로님들의 모임입니다. 한 5년 전에 저희들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경남 교육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우리가 기여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런 단체를 만들었고 그동안 또 많은 그런 사이클을 만나겠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이런 공청회를 또 집회를 이런 노력을 통해서 교회를 깨우고 경남을 리드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오늘 이제 아까 회장님 인사를 하셨습니다만
그만큼 다음 세대가 100년대의 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우리가 이 난립된 이런 경남 지도자 중에서 좀 옥수를 좀 가리보자, 조금이라도 우리 힘을 모아보자, 그런 의지에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부담 없이 우리가 짧은 시간 함께 이렇게 서로 대기 없이 대화해 주시면 감사하고, 대화에 앞서 우리 초대 회장님이십니다. 초대 회장님 우리 교회 또 장로님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 우리 회장님 초대해 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정호 장로님을 통해서 경상대 전 청장님이신 권순기 청장님을 우리가 교육감 후보자로 우리가 대면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그들의 부식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사오니 오늘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정직하고 솔직한 마음들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총장님 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 또 몇 분 배운 분도 계시고 또 설명으로 이렇게 이름을 알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만 총장님 개인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고 이어서 하시고 싶은 인사말을 곁들여서 같이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경상대학교 부대 11대 총장을 했습니다. 11대 총장을 하는 동안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옛날에 진주농전, 진주산업대학 다 같은 거기랑 합쳐가지고 두 대학을 통합해갖고 경상국립대학교 통합된 경상국립대 초대총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뭐 다양한 사회 활동에 관련된 것들은 있는데 그걸 다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저는 요즘 이제 가면 면접을 보러 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다른 분들한테도 오늘도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면접을 볼 때 하면 이제 한 5분 정도 제 소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제가 뭐 어릴 때부터 교육감을 하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는데 이게 지나고 보니까 이게 뭔가 기독교적 입장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이런 길을 만들어 놔놓고 제가 그 길을 따라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는 저 시골의 단성 초등학교, 중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진주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대학교 나왔는데 제가 대학교 갈 때까지 이런 소위 말하는 사교육을 한 번도 안 받았습니다. 뭐 공교육만으로 학교 다니는 것만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서울대 사대를 갔고 사대를 졸업할 무렵에 공부를 조금 더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국과학기술원을 갔는데 여기는 자연대학을 갔거든요. 자연과학대학을 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석사 박사를 하면서 응용과학 쪽으로 했습니다. 응용과학을 했는데 여기 경상도 올 때는 공대를 왔습니다. 이게 사범대학에서 자연과학대학 공대 이렇게 오면서 나름대로 이쪽 분야에서 거의 뭐 국가에서는 완전히 알아주고 세계적으로 좀 유명한 학자이기도 하고 연구자이기도 하고 교육자이기도 하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하는 또 분야가 지금 여러분들 들고 계시는 이 올레드 디스플레이가 거기 들어가는 재료를 만드는 게 제가 하는 분야고요. 여기 2011년도에 경상대학교에 제가 경상대 삼성 올레드 디스플레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원래 삼성에서 연구비를 좀 절대로 자기 이름 못 쓰고 합니다. 하는데 요것만 요 케이스만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걸 제가 그의 초에 이제 올레드 디스플레이를 제가 삼성으로 지원을 받아서 만들고 그다음에 제가 그냥 총장이 됐습니다. 그해 말에 총장이 돼가지고 1년만 하고 이걸 이 타이틀을 버리고 우리 학생들이 삼성으로 갈 수 있는 사다리가 있어가지고 그걸 버리기가 참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집사람이 이제 이 부분을 맡아가지고 지금까지 쭉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자재료인데요. 이것뿐만 아니고 유기태양전지, 그 다음에 유기TFT 하는 이런 것들, 이런 유기반도체 이런 것들 많이 있는데 이게 전자재료이기 때문에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그 다음에 기계공학과, 화학공학과, 재료공학과, 그 다음에 물리학과 뭐 이런데 굉장히 넓은 범위의 사람들을 하고 같이
연구를 하게 됐죠. 그때는 처음에는 제가 굉장히 좀 불리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왜 당신은 화학하는 사람이 전기공학과에 와서 연구를 하려고 하느냐. 또는 거꾸로는 또 왜 전기공학과 쪽이 돼 있는데 화공과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고 양쪽에서 다 배척을 받는 거였는데 지금은 양쪽에서 다 찬성을 받는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지금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융합 교육하고 융합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자연적으로 융합 연구 교육 정책 이런 데에서 그만 이런 굉장히 저기 적임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의 융합 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제가 이미 그런 쪽으로 만들어져가 있는 이런 게 돼버린 게 있고요. 또 정부에 관련된 것들에서 제가 큰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획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평가를 하고 이거 하는 것들을 산자부에서도 하고 가계정통부에서도 하고 교육부에서도 하고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가지고 아주 뭐 대표적인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산자부의 소재부품 전략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 산자부의 모든 연구비를 다 감장하는 건데 그걸 14년 동안 제가 그 위원장을 했거든요. 지금까지 정부에 있는 어떤 위원회보다도 가장 오랫동안 제가 그걸 그 위원장을 맡아가 했습니다. 했는데 그 뭐 이유는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게 이제 조정하고 그다음에 뭐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 이걸 어떤 식으로 하고 이렇게 기분 안 나쁘면서 하는 이런 것들 노하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이런 거 여러 가지 난제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긴장을 맡았을 때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처리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낼 수 있다. 이런 것들 측면에서 그런 걸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다른 하나로는 제가 사범대를 나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영재 교육에 대해서는 굉장한 성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게 첫 번째로는 이 고등학생 가고 학생들이 연구를 시켜갖고 논문을 쓰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R&E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리서치 앤드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거는 논문을 쓰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얘 그냥 쓸 바에야 진짜 제대로 된 논문을 한번 써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해가지고 연구하는 거 지도하고 논문하는 거 지도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SCI 학술지에다가 게재를 했습니다. 2005년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 최초입니다. 게재를 하고 그거 하니까 또 굉장히 인기가 좋았고 그 뒤에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이래가지고 4년째 되는 제가 이제 그 신청을 했는데 그게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 뒤부터는 집사람이 쭉 계속 해가지고 집사람하고 저하고 분야가 똑같거든. 학문 분야가 똑같아. 레크풀입니다. 레크풀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고등학생들이 제1저자, 제2저자, 제3저자, 제4저자 이렇게 있는데 28명으로 정도가 그 혜택을 받고 갔습니다. 그 중에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한 해가 저기 서울대를 가가지고 서울대에서 할 때도 저하고 같이 공동 연구를 하고 우리 팀하고 같이 공동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얘가 하버드에 포스트학을 갔는데 그래도 공동 연구를 하고 이번에 이제 연구 교수로 승진해가지고 또 이렇게 합니다. 경남의 인재가 제대로 된 시스템에서 해가지고 서울대 가고 그다음에 여기 하버드까지 가 하버드 연구 교수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같이 공동 연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집사람이 이번에 그 3일 전에 거기 가가지고 또 경상대 학생 하나가 그 밑에 가가지고 박사 과정에 이제 올라오는데 밑에 가가지고 같이 공동 연구를 하는 시스템을 해가지고 거기 1년 동안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를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는 저는 평범한 학생이라 할지라도 동기부여만 잘한다고 그러면 여기는 세계적인 공학자나 뭐 기술자 또는 학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하만에 자기 아버지가 시골에서 칠북에서 단감 재배를 하시는 학생이 있는데 창원에 있는 고등학교를 나오고 저 경상대에 왔는데 얘가 제 밑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삼성에 취업을 했습니다. 삼성에 취업을 했는데 얘가 영구직
상무로 3년 전에 승진을 해가지고 하는데 이제 그 영구직 상무 되는 것도 경상대 출신 되는 것도 대단한데 이번에 삼성의 갤럭시 X 요게 갤럭시 요 시리즈가 대박을 쳤거든요. 그 대박 치는 게 폴더블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접는다 이 개념이거든요. 근데 접는 걸, 이 접히는 거를 지금 이번에 발표가 난 50만 번을 접어도 문제가 없다 이래 나왔습니다. 근데 그 재료를 개발한 핵심 기술자가 요 경상대 출신, 여기 우리 경남의 칠북의 시골에 시골에 그 아버님이 저한테 매년 단감 지금 20몇 년 됐는데 매년 단감 2박스씩 이렇게 보내주시고 그러는데 하여튼 경남의 평범한 애들도 우리가 동기부여만 잘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거는 세계적인 학자가 우리게 키워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이 애 말고도 지금 한 3명 정도 얘가 더 있습니다. 제 밑에 나온 애들 그런 애들이 있는데 지금 경남 전체에서 이런 것들을 조금 어떻게 하면 동기부여를 시킬 건가 자기 능력을 최대한으로 끄집어낼 수 있게 만들 건가 하는 게 제가 교육의 목표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생도 중요하고 동기부여 해주는 거 중요하지만은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부분이 선생님인데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이 이 자유롭게 좀 마음 놓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건가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기본적인 몇 가지에 대해서 경남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런 보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계속 돌아다니면서 의견을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경남에 딱 맞는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길어진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하고 또 질문 주시면 또 거기에 받으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연스럽게 총장님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우리 경남교육의 현안 문제부터 또 여러 가지 우리 장애인들 평소에 느끼고 본 그런 교육의 현안을 간단하게 편안하게 질문하시면 또 답변하고 제가 한 말씀 교육감에 왜 교육감을 하시려고 하는 진짜 한 가지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 교육감이 우리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떤 것이 교육감의 정책에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 그걸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지금 교육감에 이렇게 왜 교육감 도전을 하느냐 이렇게 출마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는 이제 제가 처음에는 이제 뭐냐면 누가 교육감 나가봐라 막 이렇게 하고 조금 제가 사범대 출신이라 관심도 가지고 이러는데 제가 다니면 다닐수록 이거 경남 교육 안 바뀌면 진짜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 거에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교육은 뭐냐면은 학생들이 학력 수준이 문제가 되는데 학력이 지금 경남이 전국 꼴찌 수준이에요. 그것도 심각한 꼴찌 수준이고 학력 수준 요 부분도 있지만은 좀 잘하는 학생들이 전부 다 뭐냐면은 밖으로 빠져나가요. 이게 공부를 잘하는 애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예를 들어 뭐 미술을 잘하는 애, 음악을 잘하는 애, 체육을 잘하는 애, 이런 애들까지 다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1년에 빠져나가는 애들이 최근 5년간 한 1,300명에서 1,500명 사이가 매년 빠져나갔습니다. 그게 대부분이 이제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학업 때문에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애가 경남 교육은 이거 내가 공부 잘하는 거에 받쳐줄 수 없다 해갖고 밖으로 나가고 또는 체육을 잘하는 애도 경남 교육은 내를 못 받쳐준다 해갖고 빠져나가고 음악을 잘하는 애들 빠져나가는 애들이 거의 매년 한 1,300명에서 1,500명 좀 빠져나가는 그런 문제가 또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부합되는 이런 균등한 교육을 받을 기회를 갖는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잘하는 애는 잘하는 대로, 중간 애는 중간의 대로, 못하는 애는 못하는 대로 교육을 기회를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뭐냐면 똑같은 교육 기회를 해가지고 잘하는 애들은 흥미를 아예 있게 만들고 저거 다 배운 건데 내가 저거 배웠으면 뭐하냐 이래 되고
못하는 애들은 아 너무 어려워서 못 가겠다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향 평준화가 돼버려요. 요게 지금 제일 큰 문제인데 이제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다른 데 가면 진보 교육감들이 요걸 조금 개선하려고 예를 들면 뭐 특수 목적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유독 경남에만 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합니다. 그냥 아예 이건 교육 철학에다 해가지고 CR이 안 먹혀 들어갈 정도로 계속 이제 그냥 평준화 교육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지금 현재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거 이런 것들 중에서 예를 들면 이제 컴퓨터 패드 같은 문제를 보면요, 이게 왜 했는지 학부모들이나 이런 사람들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그냥 돈 아예 버린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랬느냐 하면은 제도 컴퓨터하고 뭐 교육 기자재 이런 것들을 경상대 안에서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여기 IT 분야의 기자재는 요게 뭐냐면은 맥시멈 수명이 5년밖에 안 됩니다. IT 특히 컴퓨터 같은 거는 이 5년 지내버리면 기존에 나오는 이런 시스템들은 그냥 다 버리고 새로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만약에 제가 이걸 하려고 했다 그래. 지금 현재 문제점은 뭐냐면요. 첫 번째는 외국산을 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AS가 제대로 안 된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의 교육체제에 가기에는 너무 구닥다리, 너무 안 좋다 이렇게 되는데 제가 만약에 이런 경험이 이런 거를 할 기회가 있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삼성하고 SK를 같이 부릅니다. 불러갖고 1,500억 이상짜리면 충분히 그걸 할 수 있습니다. 너그가 뭐냐면은 진짜 교육용 컴퓨터 패드를 만들어요. 요거는 복잡한 거 여러 가지 이런 거 필요 없고 교육적인 목적에서 성능이 뛰어난 걸 해가지고 요걸 하고 대신에 뭐냐면은 나중에 모듈을 바꾸기만 하면 다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라고. 그럼 내가 경상남도에서 1,500억씩 팔아줄 거고 전국에서 1조 이상 내가 팔리게 만들 수 있다. 이러면 무조건 합니다. 새로 개발을 하고 근데 거기 더 넘어가 가지고 그게 만약에 되면 이 컴퓨터 교육용 컴퓨터 패드라고 하는 게 아직 세상에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경남에서 시작해서 우리나라 전체를 가져가고 교육 산업은 이거는 영원히 쇠퇴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컴퓨터 패드 같은 것들을 우리가 산업을 해갖고 예를 들면 미국이라든지 서구라든지 이런 데서 얼마든지 수출할 수 있는 성능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컴퓨터 패드들은 그냥 이상한 다른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비싼 건데 요거는 교육용으로서는 최고의 성능을 가지면서 요걸 딱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나중에 이렇게 돼버리니까 수출까지 갈 수 있는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왜 지금 40대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 자경화가 많이 됐을까? 특히 이제 여기에 보수하고 이런 게 봤을 때 40대 이 정도 되면 우리가 보통 보면 1이 되거든요. 20대가 제일 이제 자경화 많이 돼 이렇게 가야 이게 정상인데 지금은 20대는 약간 이제 중립적인 입장, 30대부터 40대 이렇게 올라가면 자경화가 진보표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이제 또 이제 보수표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정교조 플러스 이해찬 교육 시대라고 봅니다. 40대 그때가 정교조 플러스 이해찬이 할 때가 제일 그거예요. 정교조만 그렇다고 그러면 그 뒤에도 계속 높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에는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정교조 교육하에서 이해찬 세대들이 요 정도 굉장히 그냥 쉽게 말하면 나쁘게 말하면 세뇌 교육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저거 하게 되면 요거는 굉장히 자경화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돼 있어 그게 계속 쭉 올라온 거라고 보고 이게 앞으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부분들도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신경 쓰지 않으면 계속 잘못될 뻔은 계속 이쪽으로 흘러갈 거다. 제가 보기에는 대략적으로 더 있지만은 그렇게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좀 출마의 변이네요. 문제점 겸. 저거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출마의 변 여기 하는 것도 제가 아까 여기 뒤에 하다가 좀 했는데 저는 이렇게 하면서 뭐냐면은 이 전체를 이렇게 보니까
경남의 교육 이런 문제들도 있지만 인성 문제도 있고 교권 이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학생 인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세 개가 같이 가야 되는 거고 제가 지금 주장하고 싶은 건 이걸 캐치프레이즈를 할지 안 할지는 아직은 잘 모릅니다. 근데 뭐가 있느냐 하면은 저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경남의 인재를 키우는 교육, 경남의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 그러면 창원에 오면 창원의 인재를 키우는 교육, 창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 그럼 뭐 마산에 가서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진해에 가서도 할 수 있고 김해에 가서도 예를 들면 김해 인재를 키우는 교육, 김해 인재를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본 것 중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소린지를 잘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좋은 예가 김해입니다. 김해는 우리나라가 압축 성장을 해왔는데 김해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압축 성장을 해왔습니다. 1990년대 한 2000년대까지는 한 10만 조금 넘었는데 그 사이에 한 30년 이내에 3배 이상 해가지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빠르게 인구가 도시 인구 늘어나는 것도 훨씬 빠르게 인구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김해를 우리가 딱 한마디로 하면 뭐라냐면 낭개발이라고 하는 말을 쓰죠. 김해가 그렇게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게 사람이 몰리고 이게 이래 중소기업들이 몰리다 보니까 그냥 계획성 없이 쫙 만들어졌는데 김해 지역 산업 이런 것만 그런 게 아니고요. 학교도 그렇게 됐어요. 학교도 그리 돼갖고 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면 김해에 가면 일단 옛날에 좋은 고등학교는 없어졌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김해가 경남의 최고의 기후는 아니었고요. 경남에 맨 처음에는 진주고 마산고 그다음에 뭐 다른 데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김해가 그래도 옛날에는 상당히 좋았는데 지금은 김해가 굉장히 되게 좋은 고등학교다. 김해를 진짜 대표할 만한 50만 넘는 인구를 대표할 만한 고등학교는 아니다 이런 게. 그 다음에 하나가 또 뭐냐면은 우리가 1980년대 90년대 하던 감밀학교가 김해에 가면 있습니다. 뭐 학생 수가 그 정도는 아니지만 학교에 굉장히 많은 이런 감밀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여기 시골 쪽으로 이제 농촌 쪽으로 가면 이게 문을 닫아야 되는 취임생이 거의 없는 이런 학교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저기가 독특한 우리나라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하나가 여기 다문화 인구가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합적인 우리나라 전체를 딱 여기에다 쪼개놓은 것, 그것도 압축해갖고 남들과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보관들이 있지만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는 더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냥 단순히 뭐냐면 경남만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는 경기도와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걸 하겠다.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경기도와 경남은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경기도가 보수 교육감 중에서 굉장히 좀 잘하고 있는 이런 교육감이거든요. 거기다가 임태희 교육감하고는 저하고 집안으로도 연결되고 개인적으로도 연결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랑 같이 했으면 하면 되게 좋겠다. 여기를 국제교류나 그다음에 다문화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 것들 구체적인 걸 몇 가지를 얘기하시니까 임태기 교육감 엄청나게 좋아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진짜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경남 전체를 보면 창원은 창원대로 문제가 있고 마산은 마산대로 문제가 있고 진해는 진해대로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여기대로 그다음에 저기 저 진주는 진주대로 이렇게 되는데 또 다른 하나를 아까 학력 수준 가지고 할 때는 크게 두 가지를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아까 이제 지금 현재의 교육감이 특목고를 전혀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특목고를 안 한다고 했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특목고에 대한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해보겠다는 게 첫 번째 경남 가구가 있는데 경남 가구는 우리나라에서 가구가 맨 처음 초창기에 만들어질 때 가구를 만들었는데 여기가 수준이 상당합니다. 지금 경남 맨 첫 번째 만들어진 가구들하고 아주 비슷한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맨 첫 번째 만들어진 가구들은 전부 다 영재고로 전환을 했습니다. 근데 경남만 영재고로 전환을 못했어요. 여기가 수준이 떨어져가 된 게 아니고요.
경남교육청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못 갔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영재고는 국가 지원이고요. 가고 행태로 오면 요거는 뭐냐면은 지역교육청 관할입니다. 교육부 소관이 돼버립니다. 요거는 따로 있어갖고 국가에서 굉장히 이 시설 같은 걸 잘 만들어주고 이래 되는데 이거는 전국적에서 올 수 있지만 지금은 지역별로 다 영재고가 있어가지고 그 지역에서 굉장히 뛰어난 애들은 전부 이쪽으로 가는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걸 보면 거꾸로 얘기하면 경남의 학생들은 되게 우수한 학생들은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요걸 만약에 영재고로 바꿔버리면 경남에 가고 티어를 하나 더 만들기가 되게 쉽습니다. 가고 티어를 만들어 이걸 할 누가 제일 잘할 거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제가 제일 잘할 수 있습니다. 과기부하고도 잘 긋고 제가 융합에 대한 거고 제가 이미 이게 이런 영재 교육 같은 데서 엄청나게 잘했고 또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영재고를 평가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잘할 수 있고 요거가 넘어가 버리면 영재고로 넘어가 버리면 그 가고 티오를 하나를 김해하고 양산 쪽에다가 만들 수 있습니다. 창원에는 이미 가고가 있거든. 그럼 이쪽에 그런 시스템을 쭉 만들 수 있는 거고, 그게 만약에 조금 힘들다 그러면 경기도는 이미, 경기도인 가고를 4개나 만들었습니다. 4개를 만들어가지고, 2개는 현재 있는 고등학교를 전환을 시키는 거고요. 2개는 완전 신설인데, 제가 보기에는 신설보다는 전환을 시키는 게 훨씬 나은 게, 지금 경남 전체의 학생 인구는 줄어가는데, 자꾸 새로 만들어갖고 뭘 한다는 거는 조금 그렇고 그 다음에 시기가 많이 걸립니다. 경기도 가고에서 신설하는 거는 2030년에 개교를 하고 전환을 하는 건 2027년에 개교를 해요. 학교 다 지어야 되고 이런 거 다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완전히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조금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지역별로 이런 해난 사안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의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갈 건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경남의 현재 문제를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미래 교육에 어떤 식으로 시켜 나갈 건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요. 미래 교육에 관한 거에 있어서는 첫 번째는 앞으로 AI를 사용하는 학생하고 아닌 학생하고 활용할 줄 아는 학생하고 아닌 학생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냥 제가 그냥 느낀 말을 말해서 이거는 인류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공부를 하는 거 똑같은 시간을 투자를 하고 공부를 하는 거하고 원하는 학생들이 요 공부를 하는 거하고 속도가 너무 차이가 납니다. 연구를 할 때도 차이가 나고 공부를 할 때도 차이 나고 선생님이 이걸 활용하고 가르치는 능률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공부하는 데서 가장 차이가 많이 나요. 어떻게 하면 AI를 AI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잘 활용할 수 있을까를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게 AI에 대해서 나중에 AI의 어떤 부분에 인류가 대적을 해야 되는데 대적을 할 때 어떤 소양들을 길러야 될까 하는 교육들을 해야 돼요. 그 바탕 위에서 나머지들을 세워나가야 되는 교육시켜 나가야 되는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어차피 우리나라는 수출을 해야 됩니다. 인재가 만사인 이런 나라인데 그러면 글로벌 마인드를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글로벌 마인드를 키울까 이러는데 우리가 보수 쪽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애들한테 애국심을 어떻게 길러줄 건가 이렇게 하는데 그냥 단순히 애국심 하는 교육을 한다 그러면 이건 난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반대편 이렇게 되는데 저는 아주 쉬운 방법으로 할 수가 있다고.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이건 발전이 없어요. 내를 사랑하는 사람, 내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 내 학교를 사랑하는 사람, 내 지역을 사랑하는 사람, 내 지역을 사랑하는 사람, 내 국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발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반대로 거꾸로 내를 자랑스러우지 않고 내 국가를 자랑스러우지 않는 사람은 발전하기 힘들어요. 이건 망고의 진리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국가 간을 교육시키는 게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요즘에 외국 많이 나가는데요. 외국 나갈 때 이래갖고 많이 나가게 만드는 거. 지금 예를 들면 이제 수학여행 이런 거 갈 때 여기서 조금 더 보태줘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만 원 하면 여기서 한 2~30만 원만 더 보태주면 그게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이 동남아로 갔다 이렇게 동남아에 가가지고 자기들이 기존에 했던 수학여행 그대로 합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나라 기업이 있는 그 지역에 가고 그 지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지역의 그 기업들이 그 지역민들한테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를 갔다 오면요, 그냥 완전히 외국자가 됩니다. 제가 외국에다 봉사를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을 많이 보내봤는데, 봉사를 갔다 온 거하고 아닌 거하고 완전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완전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특히 이제 외국 선진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후진국 같은 이런 데서는 한국에 대한 동경의식이라든지 한국이 진짜 잘하는 나라 이런 게 엄청나게 커요. 이게 서부 유럽에 가도 지금 그래요. 프랑스나 저게 독일, 폴란드 이런 데 가도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선망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아는 순간 뭐냐면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내가 좀 잘할 수 있다 같은 거 되는데,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만들어 줄 건가. 기존에 있는 데서 돈을 왕창 들여가고 다 보낸다 이게 아니고, 기존에 하는 시스템에서 조금씩 바꿔나가면 돈은 많이 안 들고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교육감 되시면 위원님은 몇 번 하셔야 돼요. 이게 단기, 중기, 장기 그 어떤 프로세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그거는 국가를 갖다가 하나 경영을 하고 이랬는데 계획성 있게 박정희처럼 그렇게 하는데 그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게 필요하다고 얘기해지거든요. 그런데 뭐 아까 쉽게 말하면 자포가 되지 마라 하는 것보다 애국심을 키워주고 그리 하면 자동적으로 우파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기독교는 나라를 사랑해야 돼. 자기 국가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세요?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또 아니 제가 이제 뭐냐면은 요거 말씀을 드리면 제 친구들이 이제 그 진주 제일교회 다니는 사람이 엄청 많이 있어요. 저하고 친한 친구들이. 그래가지고 뭐 제가 이제 교육감 나온다고 그러니까 저를 되게 좋아하는 애들이 거기 많으니까, 그럼 니 저기 우리의 학교 저 교회에 와가지고 노인대학에서 강의를 한번 해라고요. 그게 은빛대학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거를 뭘 강의를 할까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옛날에 이제 거기 장로로 계셨던 분이, 진주 교육장 했던 분이 계신데, 그분이 쓴 책을 제가 이제 본 적이 있고요. 호주 선교사에 대한 것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교회 홈페이지에 가서 보니까 제가 그거 보고 이제 이거 나중에 다문화 교육도 여기서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여기가 뭐냐면은 베트남어로도 예배를 보고, 중국어로 예배를 보고, 당연히 영어로도 예배를 보고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굉장히 그 교회가 제일교회가 진주교회입니다. 제일교회 아닙니다. 진주교회가 자부심을 가질 만한 내용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 진주교회 맨 처음에 이제 진주의 역사를 봤을 때 우리나라 전체를 서구 열강들이 이제 딱 나눠가지고, 요 부분은 요쪽에서 선교를 하고, 요 부분은 여기를 선교를 하고, 여기서는 여기를 선교하고, 여기를 선교했는데, 진주 지역은 호주에서 선교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주 지역의 초창기에 그게 교회 흔적들을 보면 교회에다가 학교에다가 병원에다가 전부 호주 선교사들이 다 있습니다. 배동교회 같은 것도 있고, 여기 진주교회도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시원 여학교 그런 게 있는데, 그것도 이제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것도 그쪽에서 만들었고, 초창기에 보면 전부 다 그렇게 해갖고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여기가 그게 동석 예배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백정하고 일반인들하고 맨 처음으로 같이 이 교회에 갔는 게 그게 동석 예배. 그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그 사건이 일어났던 데고 진주교회에서 일어났고요. 그다음에 3.1절 할 때도 진주 지역에서는 이 교회 종소리에 맞춰가지고 만세운동을 불른 이런 굉장히 좀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요 교인들이 여기 노인대학의 분들이 알아야 될 게 같다 보고 간단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가 부활절 조금 지났을 때였는데, 그러면 이게 부활하고 관련되는 거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얘기해주면 재밌을 것 같다 이래가지고 항노화식품이 부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 세크리파이 자기 희생 정신에다가 재생하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여기 노인대학분들이 알면 되게 좋겠다. 그리고 그 내용 메커니즘을 싹 설명해가지고 이거는 기독교 정신하고 딱 부활되는 이게 세크리파이스 희생 정신하고 재생은 의미가 있는가 부활제라고 맞다 이렇게 갖고 그 내용들을 이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항노화식품들이 색깔이 있는 과일들 이런 거 전부 다 합니다. 그거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진주가 지금 우주항공이 되니까 노인들한테 딱 맞는 굉장히 쉬운 그리고 요거는 이거 아무리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이라도 진주에 대해서는 요건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것도 굉장히 쉽게 우주항공에 대한 거 풀어가지고 보고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많이 웃고 즐기고 박수치고 사는 게 건강하게 사는 거다.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이 저게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제가 기쁜 일이 없는데 박수를 치면서 막 웃잖아요. 그럼 이게 사람이 이상해갖고 지가 되게 기쁜 일이 있는 것처럼 해갖고 좋은 호르몬이 나옵니다. 진짜로 이거는 저거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박수 치고 많이 크게 웃고 막 이렇게 하면 건강에 좋아요. 그냥 우스갯소리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겁니다. 근데 그런 내용으로 강의를 해줄 때 막 엄청 저거가 좋아가지고 그 다음에 또 오래요. 그래갖고 가가지고 갔는데 제보고 이제 왜 등록을 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 당시까지는 믿음이 생긴 이런 상태가 아닌데 내가 등록하는 건 죄를 짓는 것 같아가지고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냥 다음에 내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자주 내가 한 번씩 나와보고 이렇게 했는데 저를 도와주신 분이 여기 세강교회에 오라고 그러시더만 그만 바로 그 자리에서 반강제로 등록을 딱 시켜버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달리고 그러면 진주교회에 제일 먼저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가가지고 진주교회 제1교회 등록을 했습니다. 양쪽에 진주 있을 때는 이쪽 창원에 있을 진주교회도 등록하시고 예. 세강교회 지금 진주교회가 봉래동이고 평안동. 봉래동입니다. 봉래동 합동. 제일 큰 거예요. 봉래동. 예. 합동교회.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를 2번씩 했습니다. 세강교회는 그러면 뭐 도와주시면 교육자입니까? 예. 그 교육 저거 하신 분이 교육장을 하신 여자분. 그다음에 거기 이제 바나비는 그 창원대 교수님 하다가 저쪽에 거창대학 총장님을 하신 분 김정기 교수님이라. 바나바. 예, 바나바. 예. 그 전문가가 질문하시죠. 총장님께서 그 영재교육에 대해서 예. 소신을 가지시고 하시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반가운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턴가 이제 평준화 교육이라고 하면서 우수한 인재들이 발전할 기회를 좀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그러한 교육 현상이 좀 있었고 그것이 사회공산주의적인 그런 이념을 바탕으로 더욱 이제 이렇게 정당한 경쟁조차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폐해가 있어왔고 또 그거를 하나의 좋은 것으로 이렇게 교육 현장에서 하고 있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영재 교육을 통해서 인재를 발굴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참 저희로서는 반가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국가 간에 대한 부분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 좀 자기를 사랑하고 또 발전하는 애들은 그런 시각을 두면 당연히 나라도 사랑하게 된다 이런 말씀으로 좀 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일제 강점기를 거친 후에 해방과 이제 건국을 맞이했는데 이런 대한민국 건국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고 교육
교육감이 되신다면 그런 것을 교육의 현장에서 좀 가르치시고 강조하실 뜻이 있으신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논란거리가 어떻게 뭐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확실히 정리를 조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거를 판단을 뭐냐면은 단지 이걸 해가지고 이거 해주면 교육 현장에서 엄청난 나중에 저거가 생길 거라고 봐요.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 상해 임시정부가 이제 쭉 내려와서 이리 돼 있다고 그러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딱 봤을 때는 실제로 이때는 나라가 아니었거든. 나라가 아니었는데 요거를 가지고 이게 국가였다. 뭐 또 이게 국적이 일본인이 뭐 어쩌니 샀는데, 그때 국적이 대부분의 우리나라에 살던 사람은 국적이 일본 맞거든요. 맞는데 요거 그런 또 이게 헌법에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해 가지고 지금 바로 대놔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학생들한테 엄청난 혼란을 줄 수 있으니까 직시를 해야 됩니다. 이때는 임시정부가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일본이 이렇게 갖고, 그 다음에 이제 해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948년에 이제 건국이 되고 우리나라 정부가 처음으로 만들어지고 이북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갖고 이게 6.25를 거쳐가고 이렇게 발전을 해왔다. 이 사실을, 역사적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린 학생들한테 이게 건국이 어떠니 이렇게 돼버리면 애들한테 혼란을 준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애들이 커가지고 좀 판단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분명히 우리가 했던 거는 일제 36년은 우리가 나라가 없은 거거든요. 나라를 뺏겼다 그러는데 그게 나라가 있은 건 아니거든. 있는 걸 뺏긴 상태에서 나라가 존재했던 건 아니거든. 나라가 없었던 상태인데 바깥에서 이제 임시정부가 있었다고 해가지고 그게 그때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러면 그 당시에 일제시대를 살았던 제가 보면 국민의 한 99%는 뭐냐면 일본 국적으로서 생활을 했을 거예요. 나머지 이제 한 1% 이런 사람들은 밖에서 이제 뭐냐면 독립운동하느라고 이제 일본 국적 아니다 이렇게 했을 수는 있는데, 제가 보면 그런 현실적인 문제하고 이런 그 헌법에서 나오는 이 문제, 저는 헌법을 왜 그렇게 해놨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총장님, 저희들이 묻고자 하는 거는 예. 건국 대통령 그 이승만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예. 이승만 대통령으로 인하여 자유 대한민국이 수립되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그 어떤 건국 4대 정신이 예. 그 오늘날 우리 교육에 어떻게 접목되어야 되는가. 지금 왜냐면 좌파들이 이제 교육을 해놨다면 이승만 대통령을 완전히 배척을 해가지고 아주 어떤 이 나라의 어떤 친일파도 아닌 친일파로 만들어 놔놨고 매운노를 만들어 놔놨고 부정선거의 운영이라고 만들어 놔놨고 온갖 짓을 다 해놨는데, 거기에 이제 왜냐면 좌파 교육들이 저것들이 이때 이제 김구라라는 어떤 인물을 내세워가지고 온갖 짓을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수의 교육에서 어떻게 새롭게 정립해서 이걸 갖다가 세워나갈 것인가, 새롭게.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 왜냐하면 조금 전에 얘기했더니 일본 국적하고 이게 떠나가지고 지금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이 자유 대한민국을 세워난 어떤 이 배경의 역사를 정확하게 학생들이 인식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기틀을 만들어주는데, 교육이 그 혼돈하고 이거는 이미 혼돈되어 있습니다. 그 혼란도 되어 있고요.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김덕영 감독이라는 분이 이제 건국 전쟁이라 가지고 2탄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방영을 할 겁니다. 하면은 이 건국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갖다가 이거 업적을 재조명하고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일깨워져가 있거든요. 또 새롭게 일깨워질 텐데, 지금 우리가 보수의 이념을 가진 부분들이 어떤 사람들은 또 참 진짜 김일성하고 손잡은 말이지, 김구를 갖다가 추종하는 어떤 세력도 일부 있다고요. 저 보수에도. 그래, 그런 어떤 부분들을 김구하고 이승만 대통령은 확연하게 차별화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보수의 이념은 거기 재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혼란 속에서 학생들은 혼란을 갖고 있는데, 이걸 갖다 교육에 바로 잡아줘야. 지금 역사를 모른다고요, 학생들. 6.25도 모르고.
8.25 해방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역사를 뭐 올바르게 가르쳐줘야 역사를 하지. 그렇게 그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 뭐 혼란을 걸 떠나가지고 그게 재정립이 돼야 된다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장님이 만약에 교육감이 된다면은 어떻게 이걸 갖다가 새롭게 어떤 재정립해가지고 교육의 어떤 틀을 만들 것인가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항상 실체적 진실을 중요시합니다. 지금까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기틀을 세우는 것, 나라를 세우는 걸 맞고요. 근데 이 문제를 제가 맞다고 해갖고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역사 교과서라는 게 딱 있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현재의 절차가 다 있기 때문에 그거를 끊임없이 할 수 있는 것들 하는 거 이거는 단순히 교육감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역사 교육이 이런 부분이 대학에서 역사 교육까지 같이 손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안 그래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도적인 거나 굉장히 큰 틀에서 하는 거는 경기도 교육감이 임태희 교육감하고 제가 같이 하기로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하기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라든지 제도를 바꾸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거를 어느 한 교육감만의 힘으로 이걸 하려고 그러면 옛날에 아마 그 기억하실 거예요. 그 박근혜 대통령 때 국정교과서 사건 기억하실 거예요. 거기 그 당시 했던 사람들 전부 다 처벌받았습니다. 그게 왜냐면은 박원순이하고 박은정의 아들하고 지금 그 중입니다. 아들하고 이 역사 교과서를 바꿔가지고 지금 우리 한국의 애들한테 가르치는 역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 완전히 외람되게 그게 돼가지고 되어 있는데 그걸 박근혜 대통령이 바꾸기 위해서 어떤 역사를 하다가 결국은 이제 좌파의 어떤 이런 무리들에 엎슬려 가지고 막 반역처럼 돼가지고 이게 뭐 처벌받고 이랬는데 그걸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는 어떤 보수의 어떤 이 교육 철학이 등장돼야 된다. 그걸 왜냐면 그런 어떤 부분에 헌신하지 않는 부분들은 이 앞으로 우리 한국의 역사를 바로 잡을 수 없다 교육에 그게거든 우리가 생각하는 건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보수가 좀 더 치열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그 당시에 진보하는 사람들은 목숨 거는 거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우리도 목숨 걸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요수는 안 그랬죠. 그 당시. 그렇게 지금 필요하다 이 말이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뭐냐면은 만약에 하시려고 그러면요. 다시 아까서 제가 굉장히 맨 처음에 말씀드릴 때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힘든 문제다 한 게 교과서를 바꾸는 게 교육감 마음대로 절대로 못 바꿉니다. 교과서를 바꿔야 되거든요. 교과서는 교육감 마음대로 절대로 못 바꿉니다. 그 무슨 말씀을 안 했는데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건재해 나올 수 있는 교육의 철학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보면은 이 완전히 팩트를 가지고 지금 제가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는데 그 팩트가 정확하게 있고 이거는 저거가 완전히 조작해가지고 만드는 역사 교과서를 이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지금 그리고 교과서를 보면은 김일성을 찬양하는 어떤 부분들도 있고 초등학교 때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게 사실적으로 지금 현실에 맞는 거면 안 맞지 않아요 저희 대한민국에서. 근데 그걸 갖다가 지금 그 선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목숨 걸고 그걸 갖다 교육을 했으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하는 선생님이 없잖아요. 보수 교육 선생들은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왜냐면 한마디로 해서 교육에 대해서 가슴 아리만 하고 있는 게지 거기에 대해서 끼어든 사람이 없잖아요. 그거는 그 부분은 가슴 아리만 이렇게 생각하실 건 아니고요.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흘러왔을까에 대한 게 어디에서부터 오느냐면요. 역사학자들은 원래 조금 비판적인 의식이 있습니다. 근데 뭐냐면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자기들 연구를 할 때 뭐냐면은 요 비판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런 거 연구비를 받고 이렇게 하면서 요 사람들이 그걸 연구해 가지고 나중에 해갖고 학위를 받고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뭐냐면 학교로 가는 거예요. 대학교로 가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가르치는 게 뭘 가르치냐면 지금 이제 약간 자편화된 이런 것들을 전부 가르칩니다. 지금 현재의 역사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생각보다 그게 많아요. 자편화된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우편행 교육자들도 역사학자들도 있는데 그분들을 길을 안 살려줄 게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우리 총장님한테 하실 말도 아니 그 왜냐면 지금 내가 얘기한 거는 그거는
교육감이 됐을 때 아니 그래 됐을 때 되면은 그래, 됐을 어떻게 때 그렇게 그런 우리가- 부분을 어떻게 체계를 수리해 나갈 것인가 묻는 거죠. 근데 이거를 네. 이거를 뭐냐면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교육감이 한다고 해갖고 됐다고 할 수 있는 저걸 한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런데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이걸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네 교육감 됐을 때 요거 해야 되는데 아니 그렇게 그런 어떤 네. 철학을 가지고 그 바꾸고 나는 어떤 가정에 그 연합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걸 그런 철학 가지고 한다면- 계시는지. 1분만 제가 예, 말씀드릴게요. 지금 역사를 가르치는 대학의 교수님들의 99%는 자편학입니다. 방금처럼 비판의식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역사 선생님의 한 80% 내지 90%는 진보입니다. 정교조거나 자편학 쪽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역사 인식이 그 사람들이 배우지도 못했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도 못했습니다. 거기에다 어찌되어 있냐면은 이해찬 교육부 장관이 들어서면서 교과서를 국정교과서에서 금인정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를 들면 수학교과서 하나만 정교조 교사들이 나서가지고 챙겨도 한 1,000억에서 2,000억 정도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전부 데모했던 사람들은 어디 갔냐면은 출판사, 그 다음에 뭐 학원, 이쪽으로 가가지고 전부 그 교과서 금인정을 학교에 채택되도록 하는 요 작업들을 2000년부터 해왔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만들어가 금인정이 되다 보니까 그냥 뿌리면 되거든, 교과서를. 그래서 그 교과서 내용이 그 박근혜 시대 때 나왔던 국정교과서 내용 하나가 뭐냐면은 조금 우편향으로 써놔 놓으니까 저 정교조나 학부모들이나 진보단체에서 들어서 딱 한 군데 채택했거든요. 문명 채택도 한 것도 결국은 그 압력에 의해서 못했습니다. 못했다니까. 문명고등학교.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걸 말씀을 이제 이거는 그 이제 좀 전체적으로 당 차원에서도 접근해야 되는 문제고 저기는 민주당의 어떤 정치 장악을 위한 준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기네들 금전적 제공을 위한 근원지로 만든 자극 중에 하나가 금인정. 두 번째로는 먼 10년, 20년을 본 자기네들의 정권 장악 세력입니다. 작전입니다.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요.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전체를 다 손대려고 하면 엄청난 싸움을 하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그 중에서 예를 들어 이거는 명백하게 잘못됐다. 누구라도 인정하는. 예를 들면 이게 저 6.25가 북침인지 남침인지 잘 모르겠다 뭐 이러고 김일성 찬양하는 이런 것들은 국민들의 한 8, 90%는 그게 대해서 반대거든요. 그럼 이런 것부터 고쳐 나가는 걸 시작해가지고 그래갖고 이게 조금씩 이렇게 가려고 해야지. 물론 우리 마음 같아서는 그냥 이걸 확 바꿔버리면 제일 좋죠. 그런데 그거 하다가는 아니 정권이 나서갖고 얘도 바꾸고 실패하고 그 중에 하나가 그 박근혜 이 정부가 이게 무너진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건데 그걸 지금 교육감 보고 이거 해라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 해라가 아니고 그 교육 정책에서 예. 그런 뿌리의 정신을 갖다가 학생들에게 심을 줄 수 있는 교육 철학을 가지고 예. 계시는 거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그걸 어디 뭐 변형시켜 가지고 완전히 뭐 부분에 대한 그 하는 게 제가 아니고. 아까를 말씀드렸고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이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6.25 그러니까 2차 대전에서 해방되고 그다음에 6.25를 거치면서 엄청난 굉장히 자랑스러운 나라가 됐다는 거. 그 뿌리는 시작은 이승만 정부부터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접근하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접근해버리면 좌파가 바로 대치기 해갖고 오히려 이런 거 시도도 참 못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거를 하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자랑스러운 역사다 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우리 또 뭐냐면은 그쪽을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이게 점차로 스며들게 만드는 교육, 반발이 없는 교육. 자기가 학생들 개개인이 발전하려고 그러면 내가 자랑스러운 애야. 우리 가족이, 우리 지역이, 우리 국가가 자랑스러운 게 돼야 뭔가 열심히 좀 동기부여도 되고 할 수 있는 거, 자신감도 가지고 자긍심도 가지고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반대할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쪽도 반대 별로 안 합니다. 그런 걸 가지고 다시 출발을 해야 되지. 이거를 지금 이거 진짜 잘못됐어 이렇게 해갖고 이걸 한 번에 바꾸려고 이렇게 하는 순간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거기서 바로 대치기. 예, 아까 예, 이야기하셨어요. 아까
아까 그 말씀 중에 사실 중심으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굉장히 지금 공감이 가요. 예. 그래 뭐 애들한테 억지로 하도 되는 게 아니고 예. 1919년이 건국이냐, 예. 48년 8월 15일이 건국이냐 이런 게 있잖아요. 예. 있으면은 1919년은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었고 이 사람들은 외국에 가 있잖아요. 예. 상해. 예. 그거 가 있고 뭐 그 마음에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임시 정부를 했는데 그 정부는 현재 있는 한국에 있는 걸 통치할 수 있는 기구가 아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설명해주고 우리가 이제 해방이 됐는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 독립운동 해갖고 해방된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 미국이 일본을 때려 부숴가지고 일본이 나가는 바람에 우리가 자동으로 해방된 거지. 북한은 그렇거든요. 아니 알고 보니까 북한은 김일성이가 독립운동 솔방울 갖고 수류탄 만들어갖고 해방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 좌파들이 처음에는 저는 그리 알고 있어요. 그 문재인 시절에 1919년을 상해 임시정부가 건국이다 이렇게 했는데 쏙 들어가 버렸거든. 그게 들어갔느냐? 북한에서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게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우리가 독립운동해갖고 우리가 건국했는데 와 상해 임시정부 그걸 갖다가 이리 돼버린 게라.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뭐 이승만 대통령 이야기하면은 뭐 자꾸 사회적 부정선거 뭐 그런 것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뭐 과오 이야기할 게 있는 그대로 맞다고 부정선거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에 대한 그래서 뭐 이승만 또 그런 있었다 그런데 건국은 맞다. 그렇잖아요. 건국은 맞지. 그러면 부정선거했다고 건국 안 한 건가요? 그런 식으로 사실 설명을 해주는 게 굉장히 저는 좋다고 봐요. 지금 우리가 옛날에 삼국시대 때 신라 고구려 백제인데 지금 그 신라 사람이고 백제 사람이 있어서 이야기 안 하잖아요. 이제 총장님께서 자연과학적으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네. 역사에 대해서는 이제 강론적으로는 조금 공부를 안 하셨을 수도 있는데 예. 근데 역사 공부를 제가 되게 역사하고 지리를 엄청 좋아하는 그러시군요. 그래요. 그러면은 혹시 1919년 예. 4월 달에 필라델피아에서 있었던 한인 모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고. 잘 모르십니까?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여기 이제 포스터가 있는데요. 1919년 3월 달에 3.1운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로부터 한 달 보름 후에 미국의 필라델피아에서 미국에 가 있던 그 재미 동포들 150명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거든요. 예. 그게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역사이기는 한데, 그것을 통해서 그곳에 모였던 선각자들이 많이 나라의 독립을 의논하고 독립에 대한 계획을 세웠었고, 그로부터 이제 30년 후에 그 세력들이 대한민국 건국을 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거는 조금 이제 더 아시고 알아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지금 제가 아까 저걸 했다는 거는 저는 아까 요 내용들은 제가 배울 때는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런 걸 제가 확실히 아느냐면은 네. 제가 이제 세계사하고 한국사, 지리 이런 건 재밌어 가지고 네. 다른 거는 없고 그냥 여기 책 나오는 거는 막 엄청나게 많이 읽어봤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읽어가지고 중국에서 오는 애들 다른 데서 오면 저 나라 역사나 저 나라 지리에 대해서 제가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제 기억 속에서 이제 이 내용이 우리가 배울 때는 이 내용이 없었어요. 거기에 관련된 거 한 가지 더 좀 예. 질문 드리면 이승만 박사가 쓴 일본 내막기라고 하는 책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승만 뭐라고요? 일본 내막기. 일본 내막기. 내막기. 영어로 얘기하면 Japan Inside Out이라고 하는 본래 영어로 쓰여진 책입니다. 진주만 공격하기 일본의 진주만 공격하기 몇 달 전에 네. 그 책이 나왔어요. 그 예언을 했거든. 네. 그 일본이 미국을 침공할 때라고 예언하는 그 책이.
근데 이승만은 이제 일본인의 속성을 아니까 그래 할 게다 이제. 그건 제가 왜 질문을 드린 거냐면 지금 우리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이 해방이라는 것은 우리로서는 갑작스럽게 얻어진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독립군이 그 일본군을 제압해가지고 얻어진 독립은 아니고 갑작스럽게 일본이 미국한테 그냥 무조건 항복을 함으로써 일본군이 무장 해제가 되니까 그냥 해방이 됐는데 그러면 그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좀 역사적인 조명이 필요한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일본 내막기라고 하는 책에서는 뭘 이승만 박사가 쓰고 있었냐면은 일본이 저렇게 발전하다가는 미국을 침공할 거다라고 하는 내용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미국 사람들이 읽어보고선 코웃음을 쳤거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느냐. 그런데 이제 그 후에 뭐라고 썼냐면은 일본이 미국을 침공하면 미국이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게 되는데 그런 말미암아 미국과 일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결국은 미국이 이기게 될 거다. 이승만 박사의 예상이 그랬을 때 조선이 독립된다. 이거를 예견을 했거든요. 그런데 역사가 그렇게 흘러갔거든요.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을 했고 그런 말미암아 태평양 전쟁이 생겼고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패전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그 해방이라는 것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건국에 앞서서 역사적 배경에 이 외교 독립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미리 이제 전쟁 미국하고 일본하고 전쟁을 하고 일본이 전쟁에 지물을 해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될 거다. 이걸 미리 해방이 될 거다. 그런 걸 미리 얘기를 하고 거기에 맞춰갖고 개인적으로는 이승만 박사가 이제 저 행동을 했다. 그런 건국 준비를 했죠. 예, 이게 그 예. 건국 준비도 그러니까 거기 이승만 이제 필라델피아 여기 필라델피아라 가는 지역이 미국의 그 독립기념관이 있는 예. 곳이래요. 그래서 예, 저도 가봤습니다. 하와이에 있는 이승만이가 예, 이어와서 그 서재필이하고 서재필 박사하고 한인자유대회를 왜 처음에 했겠어요? 한 게 이 필라델피아라는 지역이 의미하는 게 예.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 정치적인 안목이 있는 사람들 이런 걸 다 이용을 하는 거예요. 뭐 활용을 하는 거지. 그 지금 예, 아, 너무 뭐. 오래 했는데요. 아니, 예. 그 일단 물 한 컵 드시고 예, 좀 숨을 좀 돌리고 너무 하니까 옆에 보니까 좀 약간 배널 좀 해야 되겠어. 약간 물 좀 드시고 조금 아니 예. 조금 한 그다음에 아니, 제가 보니까 굉장히 뭡니까 학국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학구파이기도 하고요. 예. 제가 이제 그 이런 걸 제가 왜 이제 저기를 총장이 제가 3번 됐습니다 실제로. 두 번째 됐을 때는 제가 이제 현직 총장에다 워낙 압도적으로 돼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결론은 이제 그거에 갖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그 다음 됐을 때는 그냥 적극적으로 로비도 하고 막 이랬는데 삼성이 있어요. 중간. 두 번째는 1등으로 됐는데 네. 그 압도적으로 됐습니다. 두 번째는. 위에서 교육부에서 찍어본 게 2등을 교육부에서 아니고 그 어디 문고리 3인방. 아 그런 겁니까? 예. 아, 몽골 사인방. 연임인가요? 아니요. 9대 11대로 9대 11대로 했습니다. 가운데 빠질 건 가운데 빠졌죠. 가운데에서 실질적으로 제가 80대 20으로 됐어요. 마지막에. 이게 정치적으로 가면 물났구나. 정치적으로 뭐 정치적인 게 아니고 제일 큰 거는 뭐냐면 빌미가 된 거는 친구를 배신 안 했다가 있죠. 거기죠. 가장 큰 거. 친구 배신 안 한 거가 제가 저거였는데 아니 그거를 경상대 학생들을 하려고 그러면 제가 그냥 뭐냐면은 저걸 해야 돼요. 세게 해야 되는데 세게 하면 이거 뭐냐면은 경상대 정도는 어떠냐면은 정부가 엄청나게 세게 팰 수 있는 딱 정도입니다. 왜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엄청나게 세게 팼는데도 별로 부작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발이 적다 이런 거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뭐
패널 효과는 확실히 나는데 왜냐면 이게 거점 국립대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나서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때 교육부는 자기들 저거를 잘못을 듣기 위해 가지고 학교를 그냥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 게 보이거든요. 이게 제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감사가 나와갖고 막 그냥 막 오만 거 다 디비고 막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교수들이 뭐냐면은 예를 들면 이제 뭐 교수들이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오후에 잠깐 집에 갔다 올 수도 있고 막 이래 되는데 그거 전부 싹 다 해가지고 왜 이 근무 시간에 밖에 나갔다 와서 뭐 이런 것까지 했다고요. 진짜 황당한 얘기죠. 이제. 그런 그 말고도 황당한 케이스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제가 반발을 해가지고 학교가 시끄러워진다 그러면 이제 그 반발을 하기 위해서 쟤를 패는 게 아니고요. 쟤는 펼 게 별로 없으니까 학교를 패는 거죠. 수대받아 나오는 거. 예, 학교를 그냥 막 저거 뭐 감사 들어와가지고 오만 거 다 패고 이렇게 하니까 야 이거 잘못하면 쟤 때문에 학교가 완전히 망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가지고 진짜 그때 제가 힘들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내가 극복을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은 이제 상대편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제가 뭐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뭐 문제가 된 것처럼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삼성이랑 이제 아까 그 센터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삼성에서는 특허권을 팔아먹다 뭐 이런 게 하는데 팔아먹을 수가 없어요. 삼성이라고 부르는 데가 절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특허권 가져가고 이렇게 안 합니다. 그거는 그리고 계약을 맺어갖고 삼성에서 모든 경비를 대고 나중에 특허권에 관련된 거는 경상대하고 삼성하고 같이 갈라가지고 하는 이런 식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전혀 사실 아닌데 그런 걸 가지고 집사람과 제가 연구 진짜 열심히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수입이 이제 기본 월급보다 자기 월급보다 둘 다 뭐냐면 많아요 수입이. 그러니까 거기다 돈을 많이 쓰는 스타일도 아니고요. 제가 어릴 때 굉장히 어렵게 크고 제 사람도 어렵게 커가지고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이제 누워 있는 옷을 더 좋아한다. 아시네 다. 누워 있는 옷을 더 좋아한다. 이 정도로 이제 그냥 굉장히 아껴 쓰는 돈을 잘 안 쓰는 이런 스타일이니까 돈이 뭐 제가 재산이 좀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재산이 늘어난 걸 가지고 뭔가 부정을 해가지고 한 것처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이런데 그게 그런 게 진짜 제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를 극복을 해낼까 이렇게 하다가 그때 일본과의 소제품 전쟁이 있었거든요. 제가 아까 그 산자부의 소제품 전략위원회 산자부 위원장을 가장 오랫동안 했다고 했던 그 위원장을 하는데 요거에 내가 이 원인 분석을 일본이 왜 소제품 강국이 되었는지 우리가 이길 방법은 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걸 연구를 이제 하고 강의도 하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아이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좀 연세 많으시면 우리 손자 손녀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학생 고등학생 우리가 어떻게 교육받아야 되나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연구에다가 지금 진짜 몰두를 하자 이렇게 가지고 굉장히 큰 프로젝트도 따고 이제 그걸 가지고 세계적인 연구 결과를 결국 냈죠. 내고 이렇게 하는 과정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견뎌낼 수 있었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 당시에 제일 힘들 때는 진짜 안 좋은 선택까지 하려고 생각도 좀 했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뭐 비교하는 게 이런 게 아니지만 그때 이제 했던 게 사마천이 왜 사기를 지었을까? 공연까지 당하고 그 상황에서 어떤 게 왜 그걸 극복해낼 수 있었을까? 또 정약용은 어떻게 그 기양사를 극복해낼 수 있을까 하는 게 뭔가 몰두하는 걸 해야 된다. 몰두하는 게 제가 세 가지 가지고 극복을 뭐 한 셈이죠. 그 뒤에 이제 됐습니다. 근데 고향이 산천이시라고. 예. 좀 안나입니다. 아 예. 그 총장님, 예.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예. 혹시 만약에 이 교육감을 이제 출마하셔가지고 교육감이 보수 교육감이 된다면 단일할 때가 된다면은 지금 여러 가지 총장님이 가지고 있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은 정말 저희들이 바라고 있고
또 이 현 시대에 그렇게 돼 나가야 하는 어떤 인재 발굴이 돼야 된다는 어떤 그런 걸 갖다가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나 좋은 정책만 가지고 그 어떤 부분들을 지금 현재 그 형성되어 있는 정교조의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을 타파해 나갈 수가 없으려고 어렵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된다면 여기 인재 이 부분을 갖다가 충분히 핵심해가지고 회피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보완이 있습니까? 어떤 인재를 등용시켜가지고 지금 현재 보면은 각 학교마다 정교조가 많이 범람해가지고 완전히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 나갈 수 있다고 그 인재를 갖다가 등용시켜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제재해 나가겠다는 그런 부분 시스템을 가지고 계시는지.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제일 심각한 부분이 어디냐면은 박종훈 교육감 자동적으로 물러나는 겁니다. 그 박종훈 교육감의 체제하에서 지금 이너서클이 있는 것 같아요. 몇 사람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뱀이 또아리를 튼 것처럼 하고 확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요거를 드러내는 걸 해야 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푹 드러내지지가 않습니다. 요걸 할 때는 보수가 힘을 좀 모아야 돼요. 이게 예를 들면 이제 뭐 여기 정호영 교장선생님 같은 분도 보수면서 교육감 뜻을 가지고 분이고 우리가 이 보수에 대한 부분 진짜 제대로 참 진보 요 교육관을 바꾸고 보수가 진짜 제대로 가지 않으면 진짜 큰일 난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 나오시려고 한 거고 또 이제 그 다음에는 조금 이제 생각이 달라져서 갖고 이제 어떻게든 내가 이게 요 진보 교육감을 체제를 드러내는데 보수 교육감이 들어오는데 내가 기여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니까 저는 이런 분들하고 같이 가면서 요 드러내는 것들을 혼자 힘으로 절대로 못 드러냅니다. 보수끼리 뭉쳐야 요걸 드러낼 수 있거든. 그거 보수끼리 뭉쳐도 한 번에 절대로 못 드러냅니다.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런 거를 하는 데서 보수가 힘을 모아야 된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정교조 이런 사람들조차도 교총도 있고 교사노조도 있고 정교조 이렇게 있는데 교총하고 교사노조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정교조 안에서도 지금 현재의 정교조가 굉장히 잘못됐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진짜 순수한 입장에서 출발을 했다가 정교조가 이게 자기들끼리만의 너무 소위 말하는 해쳐먹는다. 자기들끼리만 내부적으로 진짜 부정부패가 심하다 이런 거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하면은 나도 조금 기여를 했는데 왜 나한테는 떡국물도 없이 너끼리만 다 해먹는 거야. 이것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정교조 내부에서 그런 게 많은데 이 사람들 중에서는 제가 봤을 때 능력이 있으면요 이 사람들도 써야 돼요. 그래야 정교조 나쁜 이런 간섭들을 하는 것들 전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지. 보수의 힘만으로 지금 현재 굉장히 뿌리 박혀 있는 이 정교조 전체를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교육청의 이 집단들을 뽑아내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첫 번째는 보수와 뜻을 같이 하는 이제 리더들이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 살이 틀고 있는 그 핵심 그룹들을 끄집어내는 걸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주 이쪽으로 정교조에서 이쪽으로 돼 있는 사람들 빼갖고는 보수하고 진보하고 구분해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다 써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어떻게 생각해요? 진보란 말을 잘 안 쓰거든요. 예, 좌파라고 그래요. 예. 그 좌파 교육감 후보가 누구라고 혹시 알고 계세요? 아니 잠깐만 저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정교조 안에도 성향이 지금 한 4부류가 있습니다. 네. 4부류가 있는데 말씀대로 가는 길이 그동안 지난 12년 동안을 보더라도 뭔가 비교육적으로 움직여왔고 방향성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양심적인 정교조도 한 부류 속에 그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인재 등록하는 데 대해서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냐고? 다 할 수 없죠. 다 할 수 없는데 예를 들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예를 들면 교장이 되는 시스템을 바꿔가지고 전체적으로 경상남 제가 사실할 수는 없지만은
공모제라는 제도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경상남도의 공립의 교장의 60 내지 70%가 정교조일 겁니다. 지금 그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만일 이제 보수우익감이 되어가지고 철저하게 처음부터 배척해 버릴 경우에는 이게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정말 양심적이고 어느 정도의 호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적절하게 끼어들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양옆 보시면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우리가 이제 선조들이 살아왔는데 일제시대 때 살아왔다고 하고 니는 전부 일본 놈이 되고 싹 배척하는 거하고 그 중에서 조금 나중에 뒤에 괜찮은 사람 쓰는 거하고 조금 다른 문제거든요. 정교조로 해갖고 너건 전부 니는 다 나쁜 놈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진짜 나쁜 놈은 빼놔놓고 그 중에서 양심적인 사람 그 다음에 뭐냐면은 지금 현재 정교조의 정책이 잘못됐다고 판단해가지고 정교조에 다 맞지만은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같이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이걸 전체를 계획해. 말씀 지금 참 중요한 말씀인데 왜 이 묻느냐면요. 이 보수의 약점이라는 게 지금 현재 그 국힘당의 약점도 바로 그런 약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진보는 자기들이 잘못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면 무조건 감싸가지고 그 사람을 덮어가지고 같이 융화식을 합니다. 근데 이 보수의 국힘당에 조금 약점이 있으면은 좀 전에 이야기한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그 말씀이 정말 취지가 맞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니 보수 교육감이 말이지 내가 정교조를 갖다 얻고 같이 활동을 한다 이런 어떤 눈맹과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걸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서 말씀을 올린 거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하게 습득해가지고 돼야 된다. 그래서 내가 정교조를 무턱대고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 그래 맞는데 만약에 총장님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정책을 펼쳐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총장님을 시기하는 어떤 보수물이 또 있다고요. 그런 부분이 이게 라벨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자기의 노래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그런 어떤 부분들에 약점으로 그 약점을 잡아가 약점이 아닌데 그걸 약점으로 우리가 이 사람들 일반 국민들은 우둔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왜냐하면 보수라고 하면 정교조는 독립하면 안 된다고 인식이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에 그걸 갖다 해피면은 저분은 본래가 진보하고 어떤 성향이 어떤 그런 부분인데 이런 어떤 부분을 해가지고 결국 저는 부분을 한다 이렇게 하면은 결국 거기에서 누면을 쓰고 어떤 부분을 갖다가 일일이 대처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이 입을 통해서 하는 부분들은 이상하게 요거가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확실하게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대처해야 된다는 뜻이네요. 저도 한번 질문을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가벼운 것부터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경상대 총장 초대 총장 언제부터 이렇게 2009년부터입니까? 아니요 2011년부터 14년까지. 14년부터. 지금 학생들의 수는 얼마나 됩니까 경상대? 경상대에 아실지에 아닙니다. 늘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전체 재학생이? 재학생이 한 25,000쯤. 엄청나네요. 경상대가 다른 그러니까 4년제 대학 옛날에 지금 4년제 대학의 경상남도 전체의 한 40%가 경상대라고 봅니다. 이게 일단은 그때가 한 학년 학생 수가 제가 처음 했을 때 그때가 이제 한 3,000명 조금 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남과기대랑 합치니까 4,200명쯤 되는데 의대 늘리고 우주항공대학을 제가 늘렸거든요. 우주항공대학 그 경상대 가족 캠퍼스 안에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했느냐면 두 개 대학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통합의 시너지를 내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쪽에서 이 합치면서 뭐냐면은 진짜 지역과 시대가 국가가 요구하는 단과대학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우주항공대학이에요. 우주항공대학을 만들 때 제가 어떤 전략을 썼느냐 하면은 내부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보탠다. 이게 우주항공공학과하고 이쪽에 있는 기계계열학과가 있습니다. 두 개 합쳐가지고 전체가 한 100명 정도 됐거든요. 100명 정도 됐는데
그 내부적으로 여기서 또 다른 데서 구조조정해가지고 10명이 더 보태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냐면 이렇게 하고 우리가 진짜 지역과 시대역 이게 하는 거 하니까 국가에서도 더 내놔라 이렇게 해갖고 전체적으로 250명 나중에 2027년에 250명 됩니다. 그래갖고 제가 있을 때 74명을 국가에서 더 받았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의과대학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76명이었는데 전체가 200명으로 했거든요. 200명으로 돼가지고 123명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전체가 한 200명 이상이 늘어났죠. 교수님들은 지금 얼마나? 교수님들이 한 정식 교수님들 있잖아요. 예. 공무원 교수님, 예, 예. 공무원 교수님들이 1000명이 조금 넘고 해요. 예. 1000명이. 시간 강사 이래가지고. 시간 강사 이렇게 해버리면 2000명. 비정규 교수직 이런 것까지 하면 2000명. 그 다음에는 그 지금 창원에 국가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병원. 거기는 지금 어떻게 잘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이거는 창원시의 책임도 제법 있습니다. 왜요? 근데 아니 거기를 뭐냐면은 저거를 해줘야 되는데 캠퍼스 하는 걸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문제가 있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제 학교를 떠났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뭐 해서 않는 게 그거 되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창원에다가 두 군데 의과대학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창원대학교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산업의과대학을. 예. 그거는 창원대학에서 만드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부지도 확보해놨던데. 굳이 아무리 해보면 안 되는데. 일단은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예. 뭐 말씀이 혹시 말씀 많지만 예. 제한된 시간이라 제가 이 질문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예. 교수님은 지금 총장님으로서 8년을 재직하셨는데 예. 대학 교육은 교육부에서 지원해가지고 다 간장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전문가로서 다 인정을 받고 있는데 경남 교육은 초, 중, 고 유치원을 교육을 합니다. 예. 그래서 대학 교육하고 초, 중, 고를 가르치는 교육 시스템하고 어떻게 해서 교육을 해 나가실지 궁금해요. 그 제가 첫 키포인트예요. 번째로는요. 예. 교육의 기본은 같습니다. 초중고나 이런 예. 거 같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가장 바람직한 교육은 학생이 갖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끄집어내는 거고요. 예. 그걸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한테 동기부여를 하고 그 다음에 교사들이 자유롭게 그냥 마음 놓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요거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 방법상에서 굉장히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조금 바뀌긴 하지만은 중고등학교 같은 데는 그냥 한 교실에서 쌌거든요. 한 교실에서 다 봤는데 대학교는 아닙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 부분이 한 교실에서 받는 부분도 있지만 상당 부분이 바뀌어 나갑니다. 네. 모여가지고 하는 것들도 하고 공유 학교 개념도 생기고 공유 학급 개념도 생기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공립하고 사립의 문제가 있어요. 대학은 제가 했던 데는 이건 무조건 공립이고 전체 공립대학이니까 인데 사립일 때는 과연 어떤 식으로 될 거냐 하면 이렇게 봤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고등학교까지는 무상교육 체제입니다. 무상교육 체제인데 지금 현재 이렇게 되면 사립하고 공립하고를 차별화를 생각보다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간섭도 또 굉장히 많이 해요. 간섭을 많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립이든 사립이든 앞으로는 좀 선택성을 주고 자율권도 주면서 그 다음에가 뭐냐면은 약간의 경쟁적인 요소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이 경쟁을 시키겠다 이게 아니고 이 자율성을 주는 대신에 거기에 대한 책임까지 지게 만들면 서로가 약간 경쟁하면서 이게 학력 수준이나 학교의 수준이 올라가게 만들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조금 해야 되는 거고요. 저기 유치원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학령 인구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제일 첫 번째 타격을 받는 데가 유치원인데 유치원에서 요걸 이제 내가 이제 그만 나는 유치원 이제 이 애들도 안 오고 유치원 그냥 문 닫고 싶다 이러는데 한 개도 못 갖고 가게 만들어요. 그렇지. 예. 근데 유치원에는 특히 중고등학교하고 달라가지고 어떤 일이냐 하면은 내 개인 재산이다 그런 개념이 훨씬 더 강합니다. 요거를 어떻게
이걸 저걸 해줄 건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게 왜 이게 필요하느냐 하면요. 문을 닫을 때는 문을 닫아야 있는 유치원이 삽니다. 안 그러면 이 유치원이 다 죽어버릴 수가 있어요. 전체가. 왜냐 운영난으로 인해 가지고. 근데 문을 닫을 때 문을 닫아주고 여기 정리를 해주면 여기 있는 데들은 이제 살 수가 있거든요. 그거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초등학교하고 제일 문제는 지금 작년에 뭐냐면은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가 26개나 됩니다. 그 다음에 한 명 이하가 62개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도 없든지 한 명인 데가 62개나 돼요.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크게 보면 두 가지 문제예요. 너무나 재정적으로 여기에 집중된다는 제일 심각한 경우를 하나가 말씀을 드리면 2명 이하가 되면 자동적으로 폐교가 되는데 어디서 3명 빌려가고 3명이 됐어요. 근데 여기 교직원 15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학생 1인당 교육비가 1년에 최소한 5억입니다. 창원에 여기 되게 복잡한데 이런 데는 복잡한데 이제 한 반에 뭐냐면은 한 30명 가까이 되면 요거는 1인당 교육비가 2천만 원도 안 돼요. 25배나 차이나 여기. 이제 이게 적당하게 조절을 잘하면 이건 한 번에 절대로 조절을 다 못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은 엄청난 반발이 있기 때문에 시범학교부터 계획해가지고 이게 저거 없이 굉장히 요걸 제가 말씀드릴 시간이 길어지니까 요거는 간단하게. 예. 통합을 하는 방법을 시범학교부터 해갖고 여기가 진짜 좋게 만들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제가 이 보관도 이미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뭐냐면 학급에 1명 내지 2명 이렇게 뭐 5명 이 정도 되면요. 이게 이거 우리 애가 뭐냐면 멀리 못 보낸다. 또는 내가 다니던 학교가 없어지면 안 된다 이러는데 그거는 여기 다니는 애한테는 서서히 사회적인 독약을 먹이는 거예요. 왜냐면 애가 집에서 혼자 학교에 와가지고 1명, 2명, 3명 이리 돼버리면 나중에 얘들은 결국은 대학교 가든지 아니면 사회에 나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하고 갈등 관계가 부닥치고 이래 되는데 정신적으로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뭐냐면 굉장히 쉽게 말하면 그냥 온실에 있던 애가 갑자기 뭐냐면 밖으로 나가는 경우인데 이겨내는 사람들 애들도 있지만은 이겨내지 못하는 애들 나오는 얘들은 심각한 문제예요. 그걸 정리하겠다. 예. 예, 그 정도만 하고 예. 그 다음에 예. 그 지금 이게 다 정리는 안 됩니다. 예, 그 다음 질문할게요. 예, 좀 너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기독교에서 가장 반대했던 게 뭐 무산됐지만은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든다 해가지고 엄청 홍역을 치렀거든요. 예. 그러면서 학생의 인권은 되게 강조하시는데 앞으로 만약 교육감이 되시면 이걸 좀 교사 인권이라든지 학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떤 그런 보관을 가지고 계신지. 왜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일 그 학생 인권 조례를 현 교육감이 반대하니까 또 다른 교육감 조례를 만들고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학생들 같은 게 자편향적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교육감이 되시면 이런 교육에 대해서 이런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교사 인권 어떻게 하실 건지 좀 궁금해요. 간단하게. 예. 요거는 한 개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예. 어떻게 봐야 되느냐면은 학생 인권하고 교권하고 학생 인성하고 같이 맞물려 갑니다. 맞물려 가는 거지. 요거를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많이 쓰는 방법으로 뭐냐면은 학생 인권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이건 나중에 잘못돼 버리면 지 맘대로가 돼요. 학생들이 내 맘대로 하겠다가 되는 거죠. 내 맘대로 하고 내 맘대로 안 될 때는 그냥 친구고 선생님이고 전부 다 고발을 해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한 것들은 같이 갈 수 있어야 되고 또 다른 하나의 이걸 방법으로는 뭐냐면 학생의 장래를 위해서는 뭐냐면 자제력을 길러주는 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들어가는 게 좋다. 이거를 학부모들한테 분명하게 설득을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학부모들이 최소한 들어왔을 때 뭐냐면은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런 걸 조금 하려고 해요. 학생이 자제력을 가진 애들하고 아닌 애들하고는 그게 머시멜로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마시멜로. 예. 두 개 주고 15분 동안 기다리는 애하고
기다리고 2개 다 먹는 거 아니네 하고 이걸 일생 동안을 이렇게 쭉 해보니까 15분 기다리고 2개 먹는 애들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 이게 절제력을 키우는, 자제력을 키우는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중요하다. 예. 기타 간단한 질문인데 경남에서 지금 학급수가 제일 많은 학교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한 30명 정도. 어느 학교인지 알고 계신가요? 잘 모릅니다. 제 딸이 지금 학교를 다니고 교사인데요. 그 북면의 강계중학교인데 그 자기 1학년 담임을 하고 있는데 18학급인가 된다 하고 3학년이 13학급, 2학년이 15학급, 한 50학급이 된대요. 그래 감일학급인데 이거 뭐 감당이 안 된대요. 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너무 이상한 애들이 많은 거야. 그리고 이런 걸 좀, 예, 좀 분산을 시키는 그 교육과 함께, 아까 한 명 있는 학교, 뭐 62개라며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정책적으로 좀 이렇게 균형을 좀 맞춰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근데 이게 그에 대한 생각. 바로 딱 쉽게 이렇게 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그런 학교들을 좀 통합을 시켜가지고 보기를 굉장히 좋은 학교를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면 PT 학교래 그 학교가. 통합이 하기 싫어하는 되면, 교사들이 가기 싫은 학교인 거예요 거기는. 통합이 되면요 어떻게 될 수 있느냐 하면은 여기서 굉장히 좋은 교육을 시키고도 잉여 인원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을 여기다 이 학교에 배치를 하게 만드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게 단기간에 뭔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닌데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제 이 학교가 갑자기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이 학교 늘어났다가 줄어났기 이기 때문에 모듈형을 하는 걸 제가 좀 조사를 해봤어요. 해보고 이쪽 전문가한테도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모듈을 쓰는 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를 새로 짓는데 있는 건물을 해가지고 새로 짓는 동안 이거 뜯어보고 이렇게 하는 동안 여기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모듈에서 강의실에 사는 애들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제가 건축을 하는 사람들한테 모듈형 강의실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학교가 있으면 기본 시설은 제대로 짓고 나머지 강의실을 모듈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하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교실 같은 거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굉장히 부족하다 이쪽이 이제 가면학교도 이러면 여기다가 그걸 옮겨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여기가 줄어들면 이쪽에서 옮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요거는 좀 다양한 방법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그 건축가를 말로는 지금 교실보다 훨씬 좋은 강의실은 나머지는 힘드는데 강의실 같은 것들은 지금 모듈형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총장님. 네. 그 학생 인권 조례와 관련된 질문인데요. 예. 이제 지금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한테 동성애와 조기 성애화 교육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총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이 되신다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방침을 가지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차별 금지법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건가요? 학생 인권 조례 예. 관련해서 우리 경남에서 제정되지는 아니했지만 예. 교육감의 권한에 의해 가지고 예. 이런 것들이 이 동성애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조기 성애화라고 해서 아이들한테 너무 빠른 성교육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성에 집착하도록 하고 있는 그런 시대적인 사조가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조기 교육에 대해서는 조기 성애화 예. 교육. 예? 조기 성애화라고 해서 조기 성을 빨리 유치원부터 노출시키는 교육을 시키고 막. 제가 보기에는 유치원부터 시키는 거는 진짜 아닌 것 같고요. 네.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기 성교육 이런 거보다는 제가 이제 뭐 하는 거는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는 기독교 분이 계시니까 제가 이제 성차별 교육에 대해서 포괄적 이제 차별 금지법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던데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요새 이제 시작을 하는 게 첫 번째 창세기에 나오는 이제 1장 26절 27절에 보면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그게 그런 부분에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저는 뭐 아직까지 하나님이 제 가슴 속에 있는지 아닌지 아직은 잘 모르는데 어떤 절대자는 있다고 봅니다.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이게 지금 현재 현존하는 있는 것 분을 찾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맞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완전히 제 가슴 속에는 자리 잡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그런 걸 만들었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건데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했을 때는 분명히 뭐냐 남녀의 부부일이 분명히 확실히 있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런 거에서는 잘못돼 버리면 지금 현재 기존 질서를 깨는 이 정도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제 뭐냐면 성전환을 해내야 되더니 갑자기 저게 여자이라고 저게 목욕탕에 가가지고 설친다든지 그 다음에 또 다른 케이스로는 이게 우리 사회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이제 군대를 간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지금도 단성 여중이나 단성 여고가 있거든요. 나 여기 갈래 이렇게 하면 그럼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것들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좀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함부로 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 진짜 아니다. 제가 굉장히 보수적인 이런 것들을 가져왔는지 이런 거 모르겠지만은 진짜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또 다른 한 가지를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인구 감소가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전쟁이 엄청난 큰 전쟁이 났다든지 아니면 엄청난 질병이 유행하던 데보다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속도는 세계 역사적으로 봤을 때 더 큽니다. 더 큰데 이런 것까지 들어와 버리면 이건 완전히 나라 망하자 하는 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갖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전체적으로 제 이런 걸 보면 중도 보수인데 지금 얘기하신 이런 부분들에서는 굉장히 저는 보수적인 입장입니다. 우리 총회하고 이야기 시작인데요. 벌써 지금 마실 때가 다 됐는데 너무 진지하게 하셨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총회하고 나이도 같고 동질감이 너무 많고 근데 저보다 젊으신 것 같은데 이번에 내가 이제 총회 교육을 듣는 중에서 교육 특강을 한 시간 들은 것보다 더 많은 내가 지식을 배웠습니다. 저는 사실 교육이 전공이 아니라서 경청하는 입장에 있었는데 너무 탁월하고 또 우리 국립빙상대학의 두 분 총장하고도 남을 그런 영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선택을 받았다 저 생각이 들고 저는 현실적으로 사실 우리 총장이 자녀분들이 어떻게 둘이 있습니다. 아들, 딸. 예. 애는 지금 미국에서 박사학위 공부를 하고 아들이에요? 예, 아들. 우리 아들이래요. 예, 걔는 이제 거의 끝났고 내년쯤 아마 학위를 받을 것 같은데. 예. 그다음에 밑에는 딸이고. 딸인데 얘는 좀 심각한 장애가 있습니다. 아, 예. 심각한 장애가 있는데 그냥 장애 정도가 발달 장애, 지적 장애 둘 다 1급. 그리고 사람이 없으면 생활하기 되게 힘든 정도고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 다 이제 하니까 어떻게 하느냐면은 비슷한 이 장애를 가진 애가 있는데 그 집에서 같이 다니고 이제 토요일 날 이제 데리고 오고 일요일 아침에 데려다 주고. 아들을 아주 그럼 결혼을 안 했습니까? 예. 사모님도 같은 경상도 교수. 예. 집사람이 집사람 자랑하면 팔불출이라 그러는데 자랑하겠어. 진짜 대단합니다. 집사람이 그 아까 영재교육에 제가 이제 그냥 엄청난 기록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절반 이상은 집사람하고 같이 한 거고요. 집사람이 1990년대 한국 카이스트에서 한국 최연소 학위를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사모님 한번 보고 싶네요. 사모님 혹시 어디 출신 어디 출신입니까? 부산입니다. 아 부산. 부산대 사대를 나오고 카이스트에 와가지고 카이스트에서 같은 캠퍼스 커플이 아니고요. 아 그럼 각 고향이 부산이다. 예, 각 커플도 아니고 저겁니다. 실험실 커플이. 이야. 대단하시네. 그 지금 우리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 너무 한다고 한 스테이지를 끌어가지고 이번 또 한번 일하고 기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내년 6월이 되니까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예, 제가 볼 때는 우리 총장님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몇 개는 능수능란하게 또 이렇게 많은 또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교회 등록을 하셨다 그러는데 저는 이제 등록으로 그치지 마시고 예. 등록은 일부고 사모님하고 이제 우리가 분명히 좀 내세가 있고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가 인생은 70을 당장 80을 했겠는데 나이가 70 다 됐지 않습니까? 우리 언젠가 나이는 봤거든요. 내세를 받고 신앙생활을 좀 착실해라 그런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질문 아닌 질문은 이제 저희들이 사실은 이런 교육감이 계획이 다 이렇게 꾸미줘가지고 좀 해야 되거든요. 현실적인 문제인데 이제 선거 전략이라든지 경남 18기시는 굉장히 방대합니다. 이런데 이런 부분이 현실 부분인데 저희들이 되면 뜻을 모아 같이 또 힘들어야 되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뭐 어떻게 뭐 전략이라든가 전술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좀 공유를 하고 또 혹시 그런 게 있으면 도움 좀 저희들도 도와주고 이렇게 협력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거 한 말씀 해주시면 저희들이 일단은 일단 단일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과연 선거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게 내년 선거가 생각보다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어쨌든 정권은 지금 넘어가 있는 상태고 그 부분이 생각보다 클 거다. 그 영향이 생각보다 클 거다. 오늘도 여기 고영정 교육감님이 저쪽에 이제 그 고성군 의회 의장님 그 상당했는데 가져가서 갔는데 거기서 고성군 의회 분들하고 많이 만났는데 오늘 김문수 후보가 여기 왔다 갔다 오거든요. 예, 왔다가 부산 갔다 옵니다. 왔다가 오는데 그 이슈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내년 선거가 진짜 힘들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국민의힘 이게 지지도가 뭐 더불어민주당 절반도 안 되거든요. 뭐 지금대로 계속 가지는 않겠지만 지금 현재 문제점들이 좀 이게 단합을 해야 된다. 단합이 안 되는 거 이건 문제예요. 제가 그런 거하고 저걸 말씀을 드리면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세 가지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능하면 모든 사람이 같이 단일화를 틀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는 요 부분이 하나고요. 그게 첫 번째 전략. 두 번째는 만약에 이 두 번째 전략대로 갈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상당히 높다고 50% 훨씬 높다고 봐요. 그 중에 한두 명 정도 빠지고 나머지가 단일화로 오는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단일화에 참여한 사람 해갖고 단일화 된 사람하고 아닌 사람들 이렇게 하고 이 사람들이 이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이제 엄청나게 공격을 좀 해줘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그럴 수도 있거든. 지금 보면 박정훈 교육감 밑에서 국장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세 명인가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저거를 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는 진보로 나가야 돼요. 국장이 뭐 현 교육감이 오른팔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걸 모르겠는데 보면 애매모호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단일화를 안 할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뭐 단일화한 후보들이 가가지고 이제 여기 이쪽에다가 이건 진보 이중대 그 다음에 또 단일화에 참여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또 공개가 진보 이중대 또 여기서 보수 단체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여기서도 이렇게 해주면 이 사람들이 얻을 표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법적으로 이게 배상받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걸 못하기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위축돼가지고 안 나올 가능성, 나오더라도 굉장히 또 미미한 표를 가져갈 가능성 이렇게 있는데 그 전략도 이제 써야 되고요. 그렇지만은 그것도 이제 조금 하니까 세 번째 전략이 이 두 개는 그냥 경남에 있는 어떤 사람도 쓸 수 있는 전략인데 세 번째 전략이 뭐냐면은 이 다른 데하고 강력한 보수 교육감 연대를 만드는 연대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여기서 이게 단일화가 안 되더라도 단일화 효과가 굉장히 나타나 이런 부심력으로 작용하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요. 거기서 제일 첫 번째 아까 말씀 조금 드렸지만 임태희 교육감 같은 분은 경남에 대한 영향도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보수 교육감을 굉장히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남하고 경기도하고 같이 해야 될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그런 데하고 1차 연대는 이미 거의 하는 걸로 지금 결정을 해놨고요. 또 다른 지역에 있는 보수교육감과 연대를 해가지고 그 보수교육감과의 연대를 통해 가지고 여기가 뭐냐면은 단일화가 완전히 안 되더라도 단일화 되는 것처럼 효과를 만드는 그런 전략을 예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이제 선거 전략 중에 하나는 과연 지금 이 앞에 분명히 보수가 이기는 구도였는데 왜 졌을까? 제가 그런 걸 잘하거든요. 분석을 원인 분석을 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저걸 하면 돼요. 이제 그게 솔루션을 만들어내면 해결책을 만들어내면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세 가지입니다. 전 이유가 세 가지가 첫 번째 단일화를 했는데 형식적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안 됐다. 단일화를 하는 과정에서 한 후보하고는 사이가 좀 틀어져갖고 완전히 그냥 뭐 내 모른다 니 알아서 해라 뭐 이렇게 돼버렸고요. 또 다른 후보는 하고 나서 다른 쪽에 박정훈 교육감한테 가서 손들어 줬거든요.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가 이제 두 번째는 단일화 되고 나서 선거운동하는 동안에 겸손하지 못해요. 이게 제가 이제 다니면서 들은 얘기 중에 이게 똑같은 얘기를 한 서너 군데서 들었는데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은 도와주려고 이제 뭐냐면 여기 와서 인사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못 가면 그만 내가 여기 이쪽 있고 이쪽 이렇게 못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건데 내가 거기 왜 가야 되는데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상대방보다 더 성이 나버려가지고 지금까지도 보면 울분을 토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쌍욕을 딱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네, 아이고 중간에 뭐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다 우리 알고 있고 예, 그거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두 번째 거에 하나가 이 토론을 너무 못했어요. 맞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박정훈 교육감이 보수표를 너무 많이 가져갔어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 저는 그 반대를 한 거예요. 다산지식이 우리 총장님 잘하실 것 같고 좀 시간이 아주 되는데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장님 한 말씀 나눴는데 한장님 한번 기회 드리가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 없으시면 우리 저 수석 부회장이 마무리 잠깐 기도 한번 하고 모든 걸 마치고 그럼 마지막 대안을 한번 들어봐요. 저번에 한번 들었는데 이gün행 의원도 뭐 충분히 말씀 많이 마무리 하셨어요. 발언 한 말씀으로 짧게. 뭐 그냥 그렇게 예. 우리가 해도 되겠어요. 그냥 네. 마무리합시다. 예, 그럼 제가 문제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셔서 좋은 어떤 그 의견을 내주시고 또 저희들 질문에 대해서 좋은 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상 다른 분들도 같이 공감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좋은 어떤 이 후보로서의 마음을 우리가 놓을 수 있다 이런 분들도 이런 어떤 생각의 한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참석해 고맙고요. 또 끝까지 우리 함께한 우리 많은 전문들 감사합니다. 우리 권순기 후보님의 건승을 위해서 박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한번 더 모셔도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권순기 총장님과 함께 우리 경남 교육의 미래에 대해서 또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와 또 미래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며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하나님 아주 진취적이고 발전적이고 또 교육 현장에서의 경험도 많으시고 또 최근에 교회를 출석하게 되시고 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주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창조주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구세주 예수를 아는 귀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스라엘 자녀 중에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들에게 또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또 어려움 있는 딸에게도 주님께서 은혜 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아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신 말씀처럼 이 과정들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연단시켜 주시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